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난해 만 5세 유아 588명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발달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4.3%인 25명 유아를 관심군으로 선별하고 1인당 4번 상담해서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을 도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아의 모든 발달 영역을 검사한 것이 아니라 심리정서 발달만 검사해서 관심군으로 선별된 숫자가 4.3%라는 겁니다. 인지나 언어, 기본생활,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등의 다른 발달 영역까지 포함했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유아가 관심군으로 선별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제주 지역 영유아의 20% 정도가 발달장애 유형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영유아 388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 결과에서 추적검사 요망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가 20% 정도 나타난 겁니다. 5명 중 하나가 장애 위험 영유아라는 건데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면 올해는 장애 위험 영유아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추적검사나 심화평가와 같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보호자가 개입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건데요. 현행 법 체계에서 특수교육이나 장애 복지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판정과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즉 장애가 발견된 영유아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 위험 영유아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정작 장애 위험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장애가 발견되기 전에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야 이후에 장애로 진단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 위험 영유아는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전 중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전 중재는 장애 위험 영유아를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특수교사의 도움으로 해당 영유아에게 좀 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교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의견과 도움을 제공해서 일반 학급에 있는 장애 위험 영유아와 교사를 도와주는 것이 의뢰전 중재입니다. 일반 교사는 장애 위험 영유아를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교육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일반 교사가 특수교사로부터 장애 위험 영유아의 교육 방법을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도움을 받으면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도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일반 교사의 지도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현재 장애 위험 영유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매우 시급합니다. 일반 교사가 교육 방법을 몰라서 장애 위험 영유아를 방치하면 장애 위험 영유아의 상태가 악화할 뿐만 아니라 해당 영유아가 보이는 문제 행동이 다른 영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유아가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면 장애 위험 영유아가 상처받고 부정적 경험이 쌓이면서 학급 내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교실 분위기가 나빠지고 당연히 교사의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뢰전 중재는 장애 위험 영유아뿐만 아니라 교사, 학급 전체를 위해서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장애 위험 영유아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의뢰전 중재가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특수교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유치원의 특수교사 수는 2,3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아 학급과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있는 특수교사를 다 합쳐서 2,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300명의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학급에 있는 장애 위험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진단받은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는 있지만 장애 위험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는 없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일반 교사가 장애 위험 영유아를 발견하더라도 의뢰전 중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의뢰전 중재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 위험 영유아와 교사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죠. 특수교사는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과는 엄연히 다르고요. 특수교육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시간 교육받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거죠. 특수교사 자격증은 취득하기도 어렵지만
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수교사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계속 교사 수를 줄이면서 특수교사 수도 줄이고 있는 건데요. 학생 수 감소로 학교나 학급이 줄어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수교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장애위험 영유아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 학급에서 근무할 특수교사 수까지 고려해서 특수교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전 중재라는 효과적인 제도가 있어도 전혀 이용되지 못한 채 장애위험 영유아가 장애로 진단받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유보통합 이후에 통합기관에서 의료전 중재가 실제적으로 이용되려면 특수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명의 특수교사가 몇 개 기관을 묶어서 의료전 중재를 시행하는 식으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특수교사를 대폭 채용해야 합니다.